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토픽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토픽 2, 그러니까 토픽에서 3급부터 6급까지 3, 4, 5, 6급을 받는 이 시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토픽 1 지난 시간에 했고요. 토픽 2 이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토픽 2 보면요. 듣기, 쓰기, 읽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00점씩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어서 300점을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50문제, 그리고 4문제, 50문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교시 같은 경우에는 듣기와 쓰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교시는 읽기 한 과목만 공부하게 됩니다. 토픽 2는요, 오후 12시 20분까지 입시를 해서 실제 시험은 1시부터, 그러니까 13시, 오후 1시죠. 그때부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12시 20분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에 가는 거냐면 시험을 보는 학교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다시 교실까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입실이라고 하니까 반드시 12시 20분까지 입실하셔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의사항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주의사항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할게요. 이거요. 입실 시간이 지나면 고사장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12시 20분까지 교실에 여러분 자리에 앉아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다른 것들은 거기 고사장에 있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장소에 있는 감독관이 이야기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시 20분 지각하면 안 돼요. 지각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만 주의하시고 이제 시험 잘 볼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 2 300점 만점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120점, 150점, 190점 이런 것들을 받으면 3급, 4급, 5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준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점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230점을 받아서 반드시 6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 이 230점 6급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부터 볼게요. 우리가 어떤 과목이 있다고 했냐면 1교시에 듣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쓰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읽기 시험을 보게 되죠. 각각 100점씩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듣기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부분에서는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 이런 스타일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지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익숙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장소에서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스타일, 익숙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한국어 능력, 한국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같이 이 유형들을 하나씩 알아갈 때 이런 유형,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구나. 꼭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형 익히기, 스타일 익히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치하는 그림 또는 그래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귀로만, only 귀로만 듣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과정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입장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자는요,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못 들어가요. 좀 다르게 이야기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요,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좀 더 크게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은 휴가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과 친척 방문이 뒤를 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누구와 함께 한국에 올까요? 가족이나 친구가 54%로 가장 많았고 혼자가 33%, 동료가 10%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앞에 부분은 이걸 얘기하고요. 또 뒤에 부분은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떤 게 맞죠? 자, 여기 보면 가족이나 친구, 그 다음에 혼자, 동료까지 이렇게 여기를 보면 3번이 답인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는 좀 순서가 틀렸네요. 자, 다음은 이어질 말 고르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이렇게 진행돼요. A, B, 가로 합시다. 가, 나, 가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다가 다음 말은 어떤 것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바로 봅시다. 뉴스에서 봤는데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대요. 그래요? 올해도 작년만큼 비가 많이 올까요? 자, 이렇게 물어봤죠. 작년만큼 올까요? 작년과 비교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 대답은요. 당연히 작년보다 어떻다 아니면 작년만큼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어질 행동 고르기입니다. 대화가 진행되다가 바로 다음에 해야 하는 행동, 할 행동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대화를 마치고 나서 행동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행동이 여러 가지다. 행동 1, 행동 2, 행동 3. 우리는 굉장히 많은 행동,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바로 다음에 할 행동,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할 행동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다 씻었고 이제 자르면 되겠다. 자르는 건 내가 할 테니까 거기 있는 냄비 좀 줄래? 여기 있어. 근데 잼 만들려면 설탕이 더 필요하겠네. 내가 찾아올까? 좀 갖다 줘. 자, 내가 설탕을 찾아올까라고 했는데 yes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설탕을 찾아서 가져온다. 이게 맞겠죠. 자,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잘 듣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일치한다 라는 것은 같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 내용이 맞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봅시다. 이 사진 좀 볼래? 이게 모형이래. 실제 배하고 똑같지? 우와, 정말 잘 만들었다. 근데 뭐로 만든 거야? 나무인가? 아니,
가죽으로 만든 거래. 신기하다. 가죽을 이용해서 배 모형을 만들다니 직접 한번 보고 싶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가죽으로 만든 배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직접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진을 봤으니까 직접 본 것은 아니다. 요거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모형배는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직접 본 적이 있다. 이건 아니에요. 직접 한번 보고 싶어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어젯밤 10시 인주산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 4명이 구조됐습니다. 등산객의 구조 요청을 받은 구조대원들은 곧바로 수색 작업을 시작해 2시간 만에 등산객 모두를 발견했습니다. 등산객들은 산 정상에서 내려오던 중 날이 어두워져 길을 잃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모두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색 작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찾다라는 뜻입니다. 찾다, 수색하다. 자, 하나씩 같은지 틀린지 또 다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는 오전에 발생했다. 오전 맞아요? 어젯밤 10시라고 했죠? 아닙니다. 그렇죠? 등산객들은 모두 구조되었다. 이 모두 확인하라고 그랬죠? 맞네요.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니요. 알았는데요.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다가 이 부분이요. 내려오던 중이라고 얘기했죠. 아니네요. 그래서 2번이 이 내용과 일치한다. 같다. 그리고 맞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화제 고르기입니다. 지금 화제라는 말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About what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topic이 되겠죠. 이렇게 화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은 1분 동안 수백 장의 사진을 본다. 꽃, 책상, 사슴 등의 사진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 사이로 인상을 쓴 얼굴 사진 하나가 스쳐간다. 순간 참가자들의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수많은 사진 중 인상 쓴 얼굴을 또렷이 기억했다. 편도체가 그것을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해 재빨리 기억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정 장면에 대한 공포는 생존을 위한 뇌의 학습 결과인 것이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쥐는 고양이를 만나면 공포를 느끼고 도망친다. 하지만 편도체가 손상된 쥐는 천적에 대한 기억이 없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뇌에서도요. 편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도체는요. 공포,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이렇게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뇌에서 이런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생존을 위한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뇌 안의 편도체가 어떻게 작동해요?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기억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뇌가 어떻게 작동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생존할 수 있게 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중심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심생각이라는 거,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주제는 어떤 거예요?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합니다.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내가 진짜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구나. 이걸 찾으면 그게 주제가 되고 그게 중심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남자의 중심 생각이네요. 자,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는요, 여자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의 생각만 신경 쓰면 됩니다.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선생님, 마을 이름에 대한 책을 내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지명에는 지금은 안 쓰는 옛날 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마을의 문화나 자연을 가리키는 말들 중에 무척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은데요. 그런 표현들이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 삶의 곳곳에서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 보면 지명을 쓴데 지명은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잘 안 쓰는 옛날 말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 남자는요, 삶의 곳곳에서, 그러니까 일상에서, everyday life에서, 일상에서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용되면 좋겠다 여기 있네요. 아름다운 옛말이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지명으로 쓰면서요. 이렇게 주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지명은 아름다운 옛말이에요. 사용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담화 상황 고르기입니다. 여기 보면 남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것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주상사입니다. 합격자분들에게 건강검진과 신입사원 연수 일정을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은 정해진 병원에서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집 근처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받으셔도 됩니다. 검진 결과는 연수 끝나고 출근 전까지 내시면 되고요. 신입사원 연수 때는 문자로 안내드린 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연수 때 뵙겠습니다. 자, 여기요. 합격자분들에게 안내를 했네요. 자, 어떤 것들을 안내했어요? 건강검진도 안내하고요. 신입사원 연수도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되겠죠. 제출해야 되는 서류까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합격자예요. 합격자니까 입사를 하게 되잖아요. 입사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사원 채용? 아니요. 이미 합격자예요. 아니죠. 그 다음에 사원 연수 일정은 나왔지만 변경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바꾼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아니요. 회사 직원입니다. 인사팀이겠죠.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담화 전후의 내용 고르기인데 보통 이 글, 그러니까 이 대화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는 지난 10년간 해양 생태계 개선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한 거군요. 자, 여기 보면 이 대화 전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정부가 지난 10년간 해양 생태계 개선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한 거군요. 와, 잘했네. 이거 정말 잘한 거네. 뭐예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느낌의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좋다, 긍정적이다,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나오면 되겠죠.
정부는 해양 생태계 개선 사업을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좋게 평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최근에 해양 생태계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자 사업의 확대 시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일부 어업의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다 생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되면 소득이 증대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어획량은 기대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여기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가 중요하죠. 왜냐면 이 대화 전의 내용을 찾는 거니까요.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번째 유형입니다. 총 10가지 유형인데요. 9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자의 태도, 말하는 방식, 의도, 목적 고르기. 자, 이거는요, 어찌 보면 어떤 분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전달하고 싶습니까? 이런 느낌,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미야, 너 그거 들었어? 학교에서 남는 공간을 창업 동아리에 무료로 대여해 준대. 우리도 한번 지원해보자. 아, 그거 학교 안에 빈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 맞지? 나도 들었어. 근데 지금 신청할 수 있대? 금요일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나 봐. 다른 서류는 다음 주까지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고. 그렇구나. 그런데 서류는 뭐가 필요한 거야? 글쎄, 나도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 사무실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남자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건 뭐냐면 어떤 정보를 줬습니다.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안을 한 거죠. 자, 우리 이거 합시다. 뭐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지원해 봅시다 라고 했죠. 뭐를요? 무료로 대여해 준다. 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빌려주다. 그래서 창업 동아리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그런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요. 우리 그거 신청해 봅시다. 지원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남자는요. 잘 모르는 것들은 우리가 사무실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남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결국에는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해봅시다.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공간 대여 사업을 학교에서 합니다. 우리 함께 신청해 봅시다. 지원해 봅시다. 자, 여기요. 선생님, 지원이랑 신청이랑 똑같은 말입니까? 네,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요. 신청하세요.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 지원하세요. 이거 지원이랑 신청은요.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고 싶다. 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원하다, 신청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요. 이렇게 학교에 알리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입학 지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내가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입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입사 지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참여 신청 또는 참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서비스를 신청하다. 그래서 지원이나 신청이나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알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신청과 지원, 지원과 신청이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지원해보자 라고 이야기한 거랑 신청하자 이것을 제안한 거랑 똑같은 의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형, 하나 더 있어요. 자, 현재 검토 중인 업무관리 프로그램요. 업무의 진행 상황과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일의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직원들이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업무를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교육하면 직원들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직원교육 문제는 여전히 부담스럽긴 해요. 더 신중히 생각해 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남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남자의 태도. 일단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여자의 태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태도는요, 뭐예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다. 그 다음에 회의적이다. 뭐냐면 그게 잘 될까? 안 좋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걸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의 태도를 봅시다. 자, 일단은 여자의 태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남자의 태도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뭐냐면 일의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좋다. 이거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업무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좋다. 이거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직원들도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잘할 것이다. 좋다.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다 해야 한다. 좋다 해야 한다. 좋다 해야 한다. 계속 똑같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관되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태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담화 참여자 고르기인데요. 자, 남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어떤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 좀 특별한 유형이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읽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게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일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개발팀이 완성한 게임을 일정 기간 동안 직접 해보면서 기술적인 오류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 캐릭터의 디자인이나 음향 효과 등 사용자의 흥미와 관련된 것들의 문제점도 찾아내고요.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출시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게임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출시 전까지 책임감을 갖고 일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출시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시장에 나오다는 무슨 뜻이냐면 팔기 시작하다. 원래는 판매하기 시작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판매를 시작하다. 이것이 바로 출시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내놓는 거, 자, 사세요 라고 내놓는 것을 출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어휘 공부였고요. 진짜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문제점. 문제점이랑 오류랑 같은 말이다.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게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찾아낸다, 여러 오류를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일을 맡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오류를 찾아내는 일을 한다. 요거 찾으면 되겠죠?
오류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문제점이 오류, 비슷한 말이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비슷한 어휘를 묶어서 여러분들이 글로도 정리해 놓고 여러분 머릿속에도 정리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듣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온지 여러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셨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고 들으면서 이런 유형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쓰기 부분을 준비해서 돌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